안녕하세요, 조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01화 풀버전 리뷰 및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1101화의 시작은 쿠마의 회상으로 시작합니다. 쿠마는 고아왕국으로 드래곤과 함께 갔던 것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드래곤이 고아왕국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드래곤에게 말하죠. 또한 쿠마는 드래곤이 한 소년을 관찰하기 위해 후시아 마을에 방문했다고 말합니다. 이에 드래곤은 답하죠. 죽고 싶으면 계속 이야기해라. 쿠마가 왜 그러냐고 묻자 드래곤은 다시 답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약점이다. 쿠마는 그의 말을 이해했고 더 이상 해당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죠. 회상이 끝나고 쿠마는 산에 있는 16살의 루피를 관찰합니다. 한편 루피는 홀로 아론을 쓰러뜨릴 때 사용했던 고무고무 도끼를 연습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세계정부로부터 쿠마에게 연락이 옵니다. 루피는 어떤 소리를 듣고 무언가를 느끼지만 쿠마는 사라져 있었죠. 그리고 루피는 말합니다. 이 숲에는 내가 아직 이기지 못한 강한 동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쿠마는 세계정부의 명령을 위해 후시아 마을을 떠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의 명령대로 해적들의 공격을 받은 상선을 투항하게 만들죠. 임무가 끝나고 쿠마는 보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나레이션으로 쿠마가 보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미래에 함께 갈 여행들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이야기하죠. 장면은 소로베 왕국으로 전환되는데 보니는 쿠마의 편지를 기다리지만 하나도 받지를 못합니다. 쿠마의 편지는 세계정부가 가로채며 보니에게 하나도 전달되지 않았던 거죠. 한편 코니는 보니에게 보니의 능력을 의사들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했고, 보니는 쿠마의 말대로 자신의 나이 열매 능력을 알파와 의사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니는 보니에게 말하죠. 똑똑한 매는 항상 자신의 발톱을 숨긴단다. 그리고 장면은 쿠마로 전환되고 쿠마는 베가펑크의 실험실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스튜시의 클론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스튜시의 클론은 말합니다. 의식이 없는 인간과 의식이 있는 클론, 누가 더 불행할까? 이에 베가펑크는 당황하며 말하죠. 그만해 스튜시, 너는 인간이야. 그리고 베가펑크는 쿠마에게 이제 기억이나 감정이 남지 않을 거라고 말해줍니다. 다만 베가펑크는 마지막 순간까지 쿠마를 걱정하죠. 한편 쿠마는 혁명군을 세계정부 몰래 만나 돕는데 혁명군과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드래곤과 혁명군들은 쿠마의 행동들에 이유가 있다 생각하며 혁명군 역시 아무 말 하지 않죠. 그리고 장면은 소로베 왕국으로 전환되고 보니의 9번째 생일을 맞는데 쿠마의 편지는 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보니가 10살이 되던 해 보니는 치료가 다 되었지만 알파는 보니를 퇴원시키지 않죠. 그리고 장면은 코니로 전환되고 마을의 술집에서 알파와 의료팀들이 세계정부 요원이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에 코니와 소로베 왕국 사람들은 충격을 받으며 보니의 탈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소로베 왕국의 사람들은 배를 해적배로 개조하죠. 한편 코니와 보니는 옷을 받고 있고 보니는 처음으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알파는 보니가 도망친 걸 확인하고 보니를 쫓고 알파는 보니에게 말합니다. 보니, 너가 지금 도망친다면 나는 너를 공격해 쓰러뜨릴 수 있단다. 그리고 장면은 보니의 과거 회상으로 전환되고 어린 시절 보니는 쿠마에게 니카가 어떻게 생겼냐고 묻습니다. 이에 쿠마는 말하죠. 나도 잘 모르겠네. 내가 아는 니카의 몸은 고무이며 그가 원하는 대로 싸울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보니는 왜곡된 능력 니카처럼 되는 미래라고 소리치고 기어 서드처럼 거대한 펀치를 만들어 알파를 공격하고 알파는 쓰러집니다. 그리고 보니는 소로베 왕국에서 탈출하죠. 그리고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세계정부는 인질 보니의 탈출을 인식한다. 아버지를 찾기 위해 출항하는 그녀의 배는 곧 새로운 시대 해적선으로 변하여 루피와 그 세대의 다른 해적들과 경쟁하게 된다. 마지막 나레이션을 끝으로 1101화는 끝이 납니다. 이번 영상 분석 부분에서는 1100화 심층 분석에서 미처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건 초기 칠무의 멤버들의 가입 시기입니다. 이번 1100화를 통해 쿠마가 칠무에 가입한 시기는 펑카제드 사고가 나고 난 지 얼마 안 된 4년 전 세턴의 제안을 받고 보니의 치료와 쿠마의 사이보그화가 끝난 뒤 3년 반 전입니다. 재미있는 건 쿠마가 칠무에가 될 수 있었던 건 에이스가 칠무에를 제압했기 때문입니다. 에이스가 칠무에를 쓰러뜨린 건 4년 전인 만큼 반년 동안은 칠무에가 공석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다른 원조 칠무에들의 가입은 언제였을까요? 13년 전 행콩은 18살에 아마존 릴리의 황제이자 구사의 적단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단원번의 원정으로 목에 8천만 빌의 현상금이 걸렸고
구사의 전력을 경계하고 있었던 세계정부가 행콕에게 칠무회를 제안하고 행콕은 제안을 받아들여 왕의 부하 칠무회가 되었죠. 징배는 11년 전 세계정부는 징배라면 인류와 어인의 화해와 공존이라는 상징성이 있다고 판단해 왕의 부하 칠무회 입단을 제의했고, 징배는 어인족이 세계정부에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과거 천룡인의 노예였던 선원을 포함 태양의 작단 전원의 특사를 조건으로 칠무회에 가입합니다. 다만 이 계기로 혼자 타이거의 복수를 시도했다가 임펠다운에 감금된 아론도 석방되었죠. 도플라밍고는 10년 전 각국의 천룡인에게 바치는 천상금의 수송선에 손을 대며 세계정부를 협박했고, 천룡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플라밍고라는 존재에 결국 세계정부는 도플라밍고에게 칠무회를 제의했죠. 원피스 질문 코너 SBS에 따르면 20몇 년 전 크로커델은 20대 초반에 칠무회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다만 칠무회 가입 후 흰수염에게 싸움을 걸었다 참패하였고, 이후 알라바스타로 향했다고 하죠. 현재 미호크와 모리아는 언제 칠무회가 되었는지 우연주 칠무회 중 유일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들의 칠무회 가입 사연이 궁금하네요. 다음으로 이야기할 건 니카를 아는 키자루입니다. 전 백화소 키자루는 베가펑크, 쿠마, 보니, 센토마로와 함께 니카의 춤을 추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니카를 본 키자루의 반응입니다. 키자루는 1092화에서 니카를 보고 말합니다. 드디어 나왔나, 이게 말로만 듣던 그. 그런데 생각해보면 니카의 존재는 극비 중에 극비입니다. 사람 열매 모델 니카의 이름을 숨기기 위해 고무고무 열매로 바꿨으며, 베가펑크에 따르면 니카의 존재는 고대 문헌 속에만 적혀있다고 하죠. 더 나아가 오로성은 수배지에 니카의 얼굴이 나오자 분노하며 니카의 얼굴을 없애라 지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건 니카의 존재는 해군 대장이어도 알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즉, 키자루가 니카를 보고 아는 듯이 이야기했다는 건 이 춤이 니카의 춤이란 걸 알았을 확률이 크다는 거죠. 다시 말해 베가펑크, 키자루, 쿠마가 친해질 수 있던 이유는 니카라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저는 키자루가 니카의 춤을 추었다는 것 자체가 니카를 믿든 안 믿든 이는 단지 키자루의 배신떡밥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만 키자루가 니카를 알아봤다는 점까지 생각해본다면 키자루는 니카를 믿기 때문에 추후 배신할 확률이 더 커졌다는 거죠. 전 백화에서 밝혀지길 키자루와 베가펑크는 생각보다 이상의 친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도 정리했지만 키자루는 분명하게 베가펑크를 일부러 제거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 키자루는 세턴의 지시지만 베가펑크를 죽이는데 망설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한 건 키자루는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 두 갈래의 길 중 선택을 해야 합니다. 친구인 베가펑크를 죽이고 해군에 남을지, 친구인 베가펑크를 위해 해군을 배신할지. 개인적으로 저는 키자루가 니카의 존재를 알고 춤을 춘 걸로 추정되며 베가펑크와 친분이 있는 만큼 키자루는 베가펑크를 넘어 니카 루피와 밀짚모자 일당도 도와줄 거라 생각합니다. 즉, 과거 쿠잔의 정의가 불타오르는 정의였지만 오하라 사건 이후 해이해진 정의로 바뀐 만큼 키자루도 어느 쪽에도 붙지 않고 확실하게 정하지 않는 애매하게 가는 정의에서 이제는 어느 한편에 붙고 확실하게 정하는 정의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계기는 자신이 알고 있던 니카의 힘, 즉 니카로 변한 루피의 진정한 힘을 보며 바뀌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으로 이야기할 건 쿠마 행동의 진위입니다. 전 백화에서 쿠마가 왜 사이보그가 되었는지, 왜 칠무회가 되었는지 등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건 지금까지 보여준 쿠마 행동의 진위입니다. 쿠마의 첫 등장은 크로커다일이 루피에게 쓰러진 후 그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당시 도플라밍고와 쿠마가 함께 등장했는데 이 둘은 전 천룡인가 전 노예였죠. 지금 보면 천룡인 도플라밍고가 노예 쿠마를 데리고 오는 듯한 모습 같기도 하죠. 설마 오다 쓰면 쿠마의 첫 등장이 233화부터 전 천룡의 전 노예구들 노린 걸까요? 다음 쿠마의 등장은 스릴러 바크였습니다. 쿠마는 스릴러 바크의 등장에 자신을 위협하는 페로나에게 말합니다. 어디로 여행 가고 싶나? 여담으로 이 대사는 본인을 위해 함께 가고 싶은 장소를 찾기 위한 질문이 어원이었죠. 다시 들어와 페로나는 쿠마의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해줍니다. 그리고 쿠마는 페로나가 말한 장소를 책에 적죠. 혹시 이를 적은 이유는 정말 보니에게 많은 곳을 알려주고 싶어서였을까요?
또한 쿠마는 스릴러바크에 온 이유가 모리아가 밀짚 모자 손에 꺾이지 않을까 우려해서라고 합니다. 다만 이번 과거 예상을 본다면 쿠마는 자신의 친구 드래곤의 아들인 루피를 시험하러 간 걸로 보이죠. 만약 모리아가 밀짚 모자 일당을 실제 쓰러뜨린다면 루피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물론 분명한 건 쿠마가 왜 밀짚 모자 일당들을 키자루로부터 해산시켜 훈련시켰는지, 쿠마가 베가펑크에게 부탁한 마지막 부탁이 왜 써니어를 2년 동안 지켜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드래곤의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이유가 약하죠. 아마 쿠마는 루피가 고무고무 열매가 니카의 열매라는 걸 알았고 이를 위해 루피를 도와준 게 아닐까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